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81%로 나타났지만 갈등과 논란은 여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정하는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군의군의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장마는 다음 주 중반에나 끝날 전망입니다. 올 여름 도심 곳곳에서 대벌레와 매미나방, 노래기 등의 벌레 등이 때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이상 기온이 지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비율이 80%를 넘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시비 등으로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양남면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해 공식 발표는 취소됐습니다. 주민들께서 와서 방송실을 점령하고 결과 발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결과 발표는 각종 언론사, 방송국에 유인물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이거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는 7.6%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과가 미리 답을 정해놓은 졸속 공론화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엉터리로 졸속적으로 처리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숨어서 밀실에서 진행한 것이지 어떠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함께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도 의견 수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조작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주민 반대해갖고 찬성이 43%고 반대가 해야 된다는 찬성이 43%고 반대가 53%가 그래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맥스터 건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그런 또 터무니없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선입니다. 시민참여단은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반발이 거세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특히 영덕 등 동해안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유독 긴 이번 장마는 다음 주에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도로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불어난 물은 손 쓸 틈도 없이 주택가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우리는 자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전화를 오니 일을 하니까 여기서 물이 펑펑펑 났어요.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막 역으로 막 오는데. 24일 새벽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영덕 강구면 일대에는 주택과 상가 7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문경과 상주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경주에서도 형산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까지 물이 넘쳐 출근 시간대 지하도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만 100여 건이 넘는데 문제는 장마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당장 25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은 30에서 80mm, 경북 북부 동해안은 최대 250mm에 이르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 24일 현재까지도 대구와 경북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다음 주 중반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침수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든 장맛비는 27일부터 다시 시작돼 29일쯤 끝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런 폭우를 포함해 태풍과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비만으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풍수해 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미탁. 당시 전국적으로 실천여 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로 강원과 경북 지역 주택 1,500여 세대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도 2,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11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9천억 원의 피해 복구비를 투입했지만 피해민들을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는 1,300만 원, 반판은 650만 원, 침수된 피해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누가 갚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갚든지 우리가 현재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자연재해 복구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최대 92%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주택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은 연간 3만 원 정도의 보험금만 내고 집이 완파되면 7,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잦아지는 요즘 풍수해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를테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든지 허리케인 이런 게 워낙 다빈도로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을 할 요인이 굉장히 큰. 가입 대상도 주택과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상가와 공장시설, 집기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전국 단독주택의 20%, 시설하우스는 8% 정도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국민의 65%가 풍수해 보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풍수해 보험의 일석이조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막대한 재난 복구비 투입을 줄일 수 있고 피해민은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1,000억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하려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복구 비용을 보면 3배에서 4배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다 복구 비용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보험료를 내주고 대신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걸 갖다 들으면은 정부로도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어떤 그런 풍수의 손해를 갖다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풍수해 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올 여름 도심 곳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벌레와 매미나방, 노래기 등의 벌레들이 도심에 때로 출몰했는데요.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벌레 개체 수가 늘고 있어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정자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가 가득합니다. 흙바닥에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대벌레 떼입니다. 좀 징그럽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 보면요. 옷에도 달라붙고 또. 벽면에 노란 알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이 도심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에 낳은 알집인데 한눈에 봐도 혐오감을 줍니다. 지난달 매미나방이 발생한 면적은 6,182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냄새가 고약해 벌레의 스컹크로 불리는 노래기도 경기도와 충청도, 부산 등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때 아닌 도심을 뒤덮은 벌레들, 단순한 시각적 불쾌감뿐 아니라 상권에도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빵집이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 막 놀래고 그런 영업하는 데 좀 지장이 있죠.
벌레들이 전국 곳곳에 도심을 뒤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온의 영향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 기온으로 유충의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올해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벌레가 살기 좋은 습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장마 기간에도 비가 집중호우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간간히 내려요, 간간히.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습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습도를 장기간 유지해 주니까. 또 지나친 방제 작업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전략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알집을 제거한다, 뭐 성충을 포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만족스러운 방제 결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방제 전략이나 이런 방법도 해충의 어떤 습성이나 생태 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방제 전략을. 대벌레와 노래기 떼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매미나방의 경우 몸에 닿으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유충의 부화 속도가 빨라져 작년보다 벌레는 2.6배 늘어나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습한 날씨 탓에 고추 탄저병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저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며 심할 경우 과실을 말라 죽게 하기도 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주변으로 병이 번지지 않도록 탄저병에 걸린 고추는 즉시 뽑아내고 약재를 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24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통합신공항은 군의군의 미래는 물론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라며 군의군의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통합신공항 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북을 통합신공항으로 지역 발전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는 300만 도민들의 절실한 호소에 한 번 더 기회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대구 경북의 취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대구 경북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용 동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업 시장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이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 경북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대구 경북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문은 좁아진 반면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 실업자는 늘어난 겁니다. 대구시의 경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3월부터 취업자의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3월부터 꺾여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6월 들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자 수도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실업자 수는 3월 4만 9천 명에서 계속 늘어 6월에는 5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대구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3월 5만 6천 명에서 점차 증가해 6월 들어 8만 명을 기록, 3%대에 머물던 실업률이 6월에는 5%를 넘어섰습니다. 학생, 주부, 취업 포기자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 올해 6월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수는 대구는 81만 9천 명에서 84만 5천 명으로 경북은 80만 4천 명에서 81만 8천 명으로 각각 3.2%와 1.8%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는 한 달 이내에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했는데 때문에 취업 의사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문경 사과축제가 온라인 축제로 진행됩니다. 문경시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과 판매, 인증샷 찍기 행사, 사과 글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문경세제에서 사과 현장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체육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안동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개최 예정이던 제60회 안동시민 체육대축전과 안동 마라톤 대회 등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당분간 전국 규모 대회와 실내 대회 등은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할 방침입니다. 반면 예천군은 무관중으로 전국 육상 경기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일반부 육상 선수 등 2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송군 현동면 도평 1, 2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도평 1, 2 마을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적립해온 마을 발전 기금을 활용해 전 세대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청송사랑 화폐로 가구당 10만 원씩 약 3천만 원 상당입니다. 수도권 일대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주시는 지역 정수장 4곳을 점검한 결과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날벌레의 번식과 유입을 막기 위해 방충 설비를 확충하고 야간 조명을 최소화하는 등 맑은 수돗물 공급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곳은 입상 활성탄 처리 공정을 도입한 정수장으로 영주시 정수장은 활성탄 처리 공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4일 새마을운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년 톡톡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 재학 중인 22개국 대학원생과 새마을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년들의 취업, 진로, 결혼 등 고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침수 피해 그리고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2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전망되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이 10에서 50mm가 되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30에서 80mm,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과 영덕 등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각종 침수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 내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수는 있지만 정체 전선이 북상 또는 남하 여부에 따라 강수 집중구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짧은 시간 안에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산간, 계곡 등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습니다. 하루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운동하기에도 좋지 않은 날씨고요. 세차도 차 내부 정돈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1에서 2.5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